자, 우리가 이제 그 명예훼손죄에서 310조에서는 통상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죠. 근데 그 만약에 범죄 사실, 비리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공공의 이익으로서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그렇게 추정 기준점을 잡고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30번에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피해에 대해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기재된 문서를 근무 현장에 게시. 아직까지 범죄가 입증된 게 아니죠. 그죠? 징계 절차에서 어떤 징계가 있다는 것. 자, 징계 절차 해부 사실. 그럼 어떤 징계 사유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 절차 해부한 사실 있죠. 요거 기재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면은 공공의 이익의 것이다 아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300조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되지 않나요. 그래서 요 30번 문제도 징계 절차 해부하는 사실. 요거는 아직까지 어떤 징계로 내 가지고 어떤 비리 사실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비리 사실 알린다. 그럼 이런 비리 사실 범죄를 알리는 것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해당이 되지만 아직까지 해부 절차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즉 비리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30번 정말 잘 나올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한 문제 들어갑니다. 자,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에서 공동위원장이 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 상임원 언론사 기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에 대통령 갑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합니다. 명예훼손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는 없다. 그렇죠. 자, 쭉 읽어보시면요. 자, 위 발언은 갑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도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통령이죠. 자,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감시상에 대한 의혹 내지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서 대통령 갑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침해, 경선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인 것을 평가할 수 없어서 명예훼손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갑이라고 표현해요. 대통령, 즉 공적 인물이죠.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예훼손죄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31번도 좀 주의하시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인터넷 신문 소속 기자가 작성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핫 이슈 안에 기재되고 피고인이 이런 걸 기레기라 하죠. 기자 쓰레기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댓글을 남기면 모욕죄 성립한다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이 돼요. 모욕적 표현에 해당이 되지만 그 내용과 작성 시기, 댓글 전후 게시된 다른 댓글 흐름을 봤을 때 위 댓글 작성 행위는 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모욕 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위법성이 사회통념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 32번도 주의하시고요. 누구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33번 들어갑니다. 자, 33번에 피고인은 갑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에게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갑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갑을 비난했어요. 이게 쭉 표현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이익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여기 나왔네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맞고 34번 들어갈게요. 자, 이번엔 이제 명예훼손죄, 모욕죄 파트 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피고인이 초등학생 딸 갑에게 대한 학교 폭력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 학생인 을에 대해서 학교폭력 대체 자치위원회가 의결에 따라서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거기에 글과 주먹으로 그림말과 세 개를 있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구체적 제시가 아니죠.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그 특정인이 딱 제시가 되지 않은 거. 특정 그 가해 학생을 딱 특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 보셔야 됩니다. 성립 판단이 틀렸고. 자, 35번 들어갑니다. 35번. 자, 피고인이 자, 우리가 이제 그 35번도 좀 주의하세요. 35번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공연성이라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친하면 아주 특수한 관계, 즉 친하면 친할수록 공연성이 부정되는데 요 문구에는 그것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35번. 자,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을 및 갑의 친척 병이 드는 가운데 자, 남편과 친척한테 얘기하게 되면 전파 가능성 희박해요. 희박해. 그래서 이제 그 남편과 친척 등이 듣는 자리에서 얘기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하면 공연성 사실 적시에서 갑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남편과 친척 요 두 명이 있는 자리에서만 얘기하게 되면 공연성 부정됩니다. 근데 갑의 집 뒷길이죠. 자, 집 뒷길이야. 팍 터 있는 공간이죠. 자, 이런 경우 병이 갑과 친척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전파간의 부정된다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내지 비방하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 자,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자, 다른 마을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즉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면 공연성이 어떻게 있다? 공연성이 부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아무리 그 상대방이 아주 밀접한 친한 사이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예와 모욕죄에 관련된 판례는 요번도 꼭 나올 거다.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36번 들어갑니다. 자,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 피고인이 자, 법학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갑이 총학생회장 출마자를 가냐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직전 연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중도 사퇴한 을을 실명을 거론하며 누구누구라는 학우가 학생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교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 하기를 덧붙였을 때 이건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사실을 이때 잡아요. 피고인이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비방하는 목적이 있었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310조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수는 없다 보셔야겠죠. 이따 이거 틀렸고. 자, 37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업무방해 들어갑니다. 자, 37번. 자, 기본적 사실이 거짓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거짓대에 덧붙여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는 업무방해 성립되죠. 밑에 범위죠. 그러나 그 내용 전체 취지를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때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방해 성립하지 않는다. 됐고. 자, 38번 들어갑니다. 자, 피고인 갑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은 병고등학교의 학생 정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 피고인이 을에 이를 정해 담당 교사를 통해서 병학교에 제출, 정으로 하여금 10년도 학교위장 봉사를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럼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자, 문제는 불충분한 심사라는 것은 원래 위계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잘 봐요. 이 사실관계 보면, 자, 이거 잠깐 올려주시면, 자, 이때는, 자, 그러면 허위 그 사실 알면서 제출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학교장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정의 봉사활동한 것을 오인 착각을 하여 정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피고인 이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로서 학교장의 봉사상 또는 선정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 또 병학교의 봉사 심사 및 선정 업무는 봉사활동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봉사 자격요건 등의 심사 판단 업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한다면, 즉 이거를 학교장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와 다르게 전제로 정의 봉해 선정은 병학교 업무에 불충분한 심사로 기인한 것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병학교의 봉사상 심사 또는 선정 업무는 봉사활동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할 수 않음을 이유로 자격요건을 심사 판단은 업무라 볼 수 없다는 점, 즉 학교가 그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이걸 직접 조사한다는 얘기는, 이걸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는, 그런 그런 자격이 있다면, 그런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그걸 찾아내야죠. 찾아내지 못하는 게 불충분한 심사인데, 병학교가 이런 거를 심사 판단은 업무라 볼 수는 없다. 그지? 그럼 직접 직권 조사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망으로 인해 가지고 봉사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그 착오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성립이 된다. 자,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게 유혹을 했는데, 이 봉사활동 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교보, 자, 피고인을, 자, 통해서 병학교에 제출했죠. 자, 이거는 직접 조사 사항이다, 아니다. 학교 자체가 직접 조사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직접 조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충분한 심사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위기가 된다. 불충분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에 해당이 된다 보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문구 자체만 보면은 이거 좀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겠냐. 근데 요 병학교가 요 봉사활동 확인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제출한 것만 믿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접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는 그 기망으로 발급받아서 사고 내 가지고 봉사 수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이 됩니다. 38번 그냥 알아두시고, 자, 39번 들어갑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갑은 을 주식회사 토지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를 신축하기로 하였고, 자, 을 회사는 병에게 건물 철거부를 도급하였는데 갑과 을은 회사 사이의 공사 진행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 회사와 병, 피고인 등은 철거 공사 관련 공사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 공사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 현장에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표시해서 승용차 출입을 세워둔 경우 위력의 업무 방해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을 회사 병과 피고인 등이 철거 공사에서 권한을 받지 못하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 갑은 을 회사 있죠. 을주의 토지 지상권 철거하고 그 오피스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얘는 이제 을과 뭘 계약했어요? 토지 지상권 철거하고 그것을 오피스를 신축하기로 했다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철거하고 나서 그 오피스 올리고 나서 이제 수익 분배하는 녀석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공사에서 이루어지자 을하고 병, 그죠? 그 다음에 그 피고인 등이 철거 공사에 관련 공사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해서 유치권 행사하면 되나? 아니죠. 얘네들은 철거 당사자예요. 누구랑? 토지 소유자 갑과 서로 공모가 아니라 같은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때 을 회사 병과 피고인 얘네들은
토지 소유자 갑하고 같이 이제 철거하고 수익 분배를 나누는 그런 계약 수익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애들인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죠. 그럼 위력이 있는 업무방해 성립이 됩니다. 자, 밑줄 한번 볼까요? 자, 밑줄 보면 자, 병은 을회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건물 철거 뒤 그에 따른 공사 등을 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병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내세우는 위 공사 대금 채권은 토지 자체에 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 채권에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당 유치권을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편에 무죄를 선정한 위법이 있다. 즉 업무방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문제 봅시다. 그러면 요거를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 토지 소유자 갑이죠. 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자, 그 을은 자, 을 주식회사는 뭐?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지상 건물. 그건 지상 건물에 관련된 것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자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를 점유한 채 건축 컨테이너 설치하고 이거는 토지에 관한 유치권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없어요. 얘는 뭐만 있기 때문에 지상 건물만 있는 거죠. 지상 건물에 대해서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 토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불법한 유치권 행사로서 위력이 있는 업무방해 성립이 된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40번 들어갈게요. 주거침입죄. 자, 올해는 이제 주거침입죄는 무조건 난다 보셔야겠죠. 자, 옛날에는 이제 그 남편이 부재 중에 처해 승낙을 받고 간통을 한다 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이제 승낙 받고 했다든지 주거침입 성립이 됐는데 남편의 부재 중일 때는 판례가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부재 중일 때는 현실적인 남편의 그 사회상 평온이 깨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남편의 주거침입 성립받지 않는다는 이제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갑의 부재 중에 갑의 처을과 혼인 외에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처을이 열어준 현금을 출입을 통해서 각각 을이 공동 주거하는 아파트에 가서 침입한 경우는 주거침입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옛날에 이제 성립했는데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주 그냥 주거침입 나온다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자, 이제 41번 들어갑니다. 자, 피고인 갑은 처을과 불화로 인해서 공동 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놨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 을은 외출한 상태로 을의 동생인 무가 출입문 설치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 후 아파트에 침입했다. 그러면 이때 갑은 그전부터 적법하게 주거할 권리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는데 단지 이혼 문제로 이제 좀 별거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은 처음부터 그 주거권자였기 때문에 주거침입 성립하지는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넘겨보시면 자, 꺾어도 이번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할 텐데 아파트에 대한 공동 주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은 처음부터 주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주거침입죄 40번하고 41번 무조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넘어갑시다. 자, 뭐 42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넘어가시고 강도죄.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거는 쭉 여러분 시사적으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3번에 피고인과 그 공범들과 피해자를 속여서 그로부터 성매매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를 폭행 협박 후 돈을 가지고 현장 이탈했다. 당연히 폭행 협박 후 돈을 가져갔죠. 당연히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맞고. 자, 44번 들어갈게요. 자, 44번에 피고인이 화가 갑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갑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 자, 갑으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위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갑등의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인 것처럼 전시해서 피해들로 그림을 판매하고 대금 상대 돈을 편취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누구 사건인지 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시면요. 해설자 봅시다. 일반인 소홀 정도는 아니다 본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고지할 안고 갑이 그림을 직접 친적을 했죠. 그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한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에 피해자들이 위 미술 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차고의 상태에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친작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했다 해도 구매했을 거란 얘기죠. 그죠? 즉 기망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그림을 구입을 했을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기죄 성립하지는 않는다 봐야죠. 뭐다? 무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45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부동산. 자, 45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실명법의 양자간 명의신탁. 자,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예, 이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 예,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에 보관자가 될 수 없다. 보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자간, 즉 이자간 명의신탁. 우리 부동산 명의신탁 있죠? 이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네, 계약명의신탁 있죠? 계약명의신탁은 이제 무조건 이제 횡령죄 안 된다. 이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명의 약정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보관자가 될 수 없다 보는 거야. 그 계약 이자간 명의신탁하고 중간생 명의신탁 그렇습니다. 자, 46번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명의신탁 판례 변경된 거 꼭 기억하시고 계시고. 자, 46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는데. 채무자가 기존 채무를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 후 이때 제3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하지 않은 채 처분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횡령죄는 배임죄 성립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금전 채권자에게 양도 후 제3자에게 채권자를 통지하는 채 자신 행위 의도로 제3자의 변제를 받아서 변제금을 수령한다면 채권자의 위탁관계에서 채권자 위에 변제금을 보관하는 자에 있지 않죠. 자, 보관자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전 같은 경우는 담보조로 받은 돈 있죠. 편제 받은 돈, 그건 자기 소유 자기 주목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어떻게 했어요? 담보조로 담보조로 내 너한테 돈을 빌면서 내가 다른 제3 채무자한테 받을 이 채권을 너한테 주겠다. 담보조로 했어요. 근데 이제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자 채무로 통해 변제를 받았어, 안 받았어? 변제 받았죠. 그러면 담보조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 소유, 자기 점유예요. 그래서 이건 횡령죄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횡령죄 성립한다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자, 넘겨보시면 자, 아까 그 담보조로 받은 금전 그 제3차물자한테 돌려받은 그 돈은 자기 소유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관자가 될 수 없어서 횡령죄 안 된다고 보시고, 자 47번 보시면 채무자가 이거 나온다 보셔야 돼요. 이건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큽니다. 자, 채무자가 채권인 동산양도에 대해서 담보물의 담보 가치를 유지할 보존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는 멸실 훼손 방법 담보권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배임죄 성립한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권자인 동산 담보권자에 대해서 담보물을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의무 있죠? 이거는 뭐야? 자기 사모입니다. 자기 사모. 자기 사모. 그래서 배임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기억하고 계세요. 동양 채무배는 사망했다.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처분하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양 채무배 사망. 그래서 동산 이제 동산이죠. 동산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 채무자가 처분하면은 이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양도담보로 담보물을 갖고
채무자가 이제 동선 양도부터 먼저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잡았죠. 담보 잡힌 거야. 이거를 만약 돈을 못 갚으면은 다시 양도 그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사무는 당연히 내가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 담보 가치를 보존할 의무는 자기 사무란 얘기예요. 자기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보셔야 돼요. 47번 굉장히 중요하고 자 48번 들어갑니다. 자 주권 발행 전에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그의 사무를 처리한 지가 있다? 아니죠. 자, 주식 발행 전에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은 넘길 녀석은 양수인에 대해서 양수인에 대해서 당연히 주식 발행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아까 봤듯이 47번처럼 자기 사무로 봐야 되죠. 자기 사무기 때문에 그의 주권만의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 있죠. 그래서 양도계약에다 넘겨줄 물건은 무슨 사무다? 자기 사무다 보야죠. 자기 사무기 때문에 배임죄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48번도 잘 나올 겁니다. 자 49번 들어갑니다. 자, 49번. 자, 피고인이 갑 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회사를 수탁자, 또 각 근거를 우익 수익자, 피고인을 위탁자로 이렇게 수익자로 한 담보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건물을 준공 후 을회사 신탁등기 이행해서 각 근거의 우선 수익금을 보장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해서 병합으로 건물을 소유권 맞춰줬다. 그럼 담보조로 받은 물건, 담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빌리면서 담보 맡긴 거 있죠. 그 물건을 보존할 의무는 자기 사무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혔잖아. 그 담보 잡힌 거를 보존 유지하는 것은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타인의 사무 처리될 수 없어서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혔죠. 이 담보를 관리할, 보존할 의무는 자기 사무예요. 자기 사무. 당연히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잡혔기 때문에 이 담보를 관리할 이 타인의 사무 처리가 아니라 자기가 관리할 사무라는 얘기죠. 배임죄 안 된다 보셔야 됩니다. 자, 50번 들어갑니다. 자, 50점 보시면 자,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겠다. 이것도 뭐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게 동산 양도담보자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보다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했죠. 그러면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물건을 담보 잡혔어요. 그거를 관리할 사무는 무슨 사무? 자기 사무예요. 자기 사무.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 된다 안 된다? 배임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타인의 사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담보권에 관련돼서 문제가 아주 그냥 판례 변경으로 해서 툭툭 나왔어요. 자, 51번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51번은 간단히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에서 저당권을 잡힌 거죠. 그럼 돈을 빌려주면서 자기 자동차에 저당이 잡혔어. 담보를 설정해 준 거죠. 그러면 이 돈을 받으면서 담보를 설정해 주면 이 설정에서 이 재산 자동차를 관리할 거는 타인의 사무 처리가 아니라 자기 사무다 보셔야 됩니다. 51번 주의하시고 자. 눈이 강조할게요. 이번에 배임죄에서는 이거 또 한번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제 52번 들어갑니다. 자, 52번 넘어가고 아까 똑같이 개념이 때문에 넘어가고요. 53번. 자, 53번 보시면은 회사 직원, 자, 우리 배임죄 있죠? 이때 배임죄 같은 경우는 배임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시켜야지만 손해 발생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손해라는 거는 자 봅시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해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또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 노동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자산이어야 한다. 그런 경쟁자에 대해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주요 자산이어야 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배임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요 기준점이 나왔고, 자 54번 들어갈게요. 자, 배임 수재. 자, 여기서 보도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를 자, 유료 기사 게재. 이거는 뭐야? 부정한 청탁에 해당이 되겠죠? 부정 청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조심할 건, 자, 해설지 보세요.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 소속 기자에게 소위 뭐 유료 기사를 게재해서 청탁하는 거, 이건 뭐에 해당이 되지? 부정한 청탁에 되는 거죠. 그 행위는 사실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정해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 및 객관성에 대한 공문 실적을 이르는 것으로서 배임죄에서 배임죄 얘기는 뭐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즉, 또 설령 이 유료 기사 내용이 뭐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기 때문에 부정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면 틀려요. 자, 그럼 유료 기사 청탁 그 자체가 이제 부정 청탁이고 이것이 객관적 사실 부합하더라도, 자, 객관적 부합하더라도 뭐야? 배임 수재 부정 청탁이 된다는 얘기죠. 주의하시고요. 자, 55번 들어갑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는 권리행사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 성립하고 현실로, 자, 위태범이기 때문에 현실로 권리행사 방해가 될 것을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 권리행사 재단번이 위태범이에요. 알아두시고. 자, 56번 들어갑니다. 자,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해서 타인을 점유하는 법인을 취구한 경우는 권리행사 방해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 권리행사 방해가 되려면 자기 소유 타인 점유잖아요.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이지면 되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 물건은 자기 소유로 보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확대가 된 게 뭐냐면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자 대리인이나 대리인 지배인이 대표기관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 권한, 자 직무 권한 범위 내로 본다면 뭘로 보겠다? 타인이 불법헌을 취구한 경우로서 권리행사 방해된다. 즉 이것도 뭘로 본다? 대리나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직무 권한 범위 내면 이걸로 본다? 이건 자기 소유로 본다는 얘기죠. 자기 소유, 타인 점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 방해된다. 그래서 요거 56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얘네는 법인의 대표이사는 해상 물건에서 자기 소유로 본다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만이 자기 소유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판례가 또 확대시켜 가지고 어디서 판례 이제 봐서 대표기관이 아니라도 대리인이나 지배인이라도 그 직무 범위에 있다면은 회사 물건 자기 소유로 본다는 얘기죠. 회사 법인 물건은 자기 소유로 본다. 됐습니다. 자, 넘기시고 57번 들어갈게요. 56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56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57번. 57번 읽어보시고 넘어갑시다. 자, 58번. 주식회사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회사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를 성립하였다 볼 수 있는 경우 회사 설립 등기와 이에 기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 업무 불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즉 뭐냐면 회사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한 거죠. 이거는 허위사실을 등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공정증서 업무 불실에 성립하지는 않는다. 허위사실을 공무원에 알려서 등재했을 때 문제잖아요. 그건 절차 요건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등재한 게 아니야. 그래서 공정증서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시게 됩니다. 자, 59분 들어갑니다. 자, 59번 보세요. 59번은 이거 좀 변경 좀 할게요. 여러분 59번은 제가 좀 타이핑 잘못 친 것 같은데, 자, 피고인이 인터넷 통해서 열람 출력 등기상 전부 증명에 하단에 하단에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수정해 지우고 복사하게 되면 일반인 속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교방은 타인의 변조, 공무서 변조에 해당한다. 이거는 X가 아니라 해당한다로 바꿔주세요. 5로 바꿔주세요. 5로 바꿔주세요. 자, 59번 이거 5로 변조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공무서 위조에 해당한다 이것도 지워버리고요. 변조에 해당이 됩니다. 즉 뭐냐면 그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거죠.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것을 일시일적 내용변경이죠. 그 일자만 살짝 지우고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인 소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진정 문서에 대해서 내용 변경서 공문서 변조가 성립이 된다 보셔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 틀렸고.
자, 요거를 좀 프린터가 좀 밑에 나갔는데 요거를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은 이제 변주적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60번 들어갑니다.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작성권에 있는 녀석이 허위 공문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의 진실에 반하는 기재하는 것을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자,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작성한 것, 적용할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 하더라도 그 적용이 전제가 된 사실에 거짓이 없다면 허공자가 될 수는 없죠.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허공작이 성립할 수는 없다. 자,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작성했죠. 그럼 그 법령은 진실된 조문에 터잡아 잡은 거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는 없고, 또 법령을 작용하지 않았던 얘기는 그 허위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허공자 될 수 없죠. 그리고 또 조심할 거는 이것이 공무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허공작이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한다는 게 틀렸어요. 60번 문서죄에서 1순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주의하시고. 61번 들어갑니다. 자, 61번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갑의 이름을 대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단말기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갑이라는 성명에 서명을 하고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서명 위조 및 위조했다 기소된 경우에 이때 피고인이 요 단말기에 표시한 음주운전 닥발 결과 통보 중 운전자 갑의 서명에 갑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는 행위, 이것도 갑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봤죠. 즉 뭐냐면 피고인이 누구 이름으로 동생 갑의 이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단말기 단말기에서 이렇게 단말기 사인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뭐냐면 거기는 좀 이름 좀 기하시죠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한 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서명 위조에 해당이 된다 봐야죠. 서명 위조로 봐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어요. 자, 제가 볼 땐 경찰 승진 파트에서는 60번, 61번 특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자, 서명 위조 해당이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62번. 자,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봉투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둔 갑위원의 한자직인가 한글직인을 나열한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간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 일면을 작성, 이를 휴대전화를 촬영해서 사진 파일을 갑위원회에 가입한 이쯤에 대해서 메신저로 단장에 제재했다. 공문서 유지된다? 될 수는 없다. 즉 뭐냐면 여기 뭐 했어? 오려 붙이는 방법이죠. 오려 붙이는 방법은 오려 붙였죠. 이거 만약에 오려 붙여가지고 이거를 복사해서 일치를 만들면은 뭐 일반 소급 정도가 되는데 오려 붙인 거를 찍은 건 일반 소급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보니까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일반 소급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 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봐야겠죠. 자, 63번 들어갑니다. 자, 본인 소유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시산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의 과정에 생략한 중간선 예약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그런 소유권 이전을 실체 권리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을 한 경우 불실을 볼 수는 없다 봐야죠. 맞고 넘어갑시다. 64번 직권남용죄.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 후보자 명단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 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 결과 참고해서 승진 명부 후보자에 대해서 승진 임용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승진 대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 대상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또는 서계 등을 통해서 인사위원들에게 승진 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 후보자를 승진 대상자 기회로 유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넘어가시면 해설지 봅시다. 자,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유도한 것은 인사인의 사전 심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직권을 남용, 뭐 하도록 했다 안 했다. 하도록 한 건 아니죠. 유도만 할 뿐이죠. 유도만 했을 뿐이지 이거는 강요가 아니다는 얘기죠. 직권남용은요, 강요의 성질이 있어야 돼요. 유도만 했을 뿐이지 그 실질적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완전 제압해서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강요의 성질이었기 때문에 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볼 수는 없다 봐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자, 65번.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비서관 소속 공무원들이 14년부터 16년 3년 동안 각 연도별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정치상의 시민단체들에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부터 이로 하여금 단체 지원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 정무수석 얘네 경제연합회 직권을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하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강요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직권하면 권리행사 방지 성립이 된다. 근데 64번 아까 강요한 게 아니라 뭐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담당 권한자의 그 결정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면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이때는 직권하면서 될 수는 없지만 지금 65번 살아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담당을 하도록 했기 단체 그 전국연합 부회장 갑으로부터 하도록 했어요. 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번역 성립한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법무부 검찰국장인 피고인이 검찰국이 마련하는 검찰국이 말하는 인사하는 결정과 관련된 업무 권한을 남용해서 검사 인사 담당 검사 갑으로부터 갑으로 하여금 15년도 하반기 검사 인사의 부치지정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검사를 다른 부치지정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을 인사안을 작성해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 없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고인 갑으로부터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를 보호하는 갑으로 하여금 그로 지켜야 할 직무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강요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67번 들어갑니다. 검찰국장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67번. 자, 공무원인 피고인 갑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을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을로 하여금 이 사람들에게 피고인 갑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갑이 선물한 것처럼 새우를 택배에 발송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니 그만큼 이익을 취득한 거죠. 부당이익을 취득한 거고 이게 직무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피고인 갑에게 뇌물 공유했다는 내용이 기소된 경우에 피고인은 이 새우젓 출연에 의한 피고인의 갑 영득의사가 시현됐죠. 그죠? 내가 새우젓을 대금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 영득의사 시현되고 당연히 뇌물 공유, 준전 뇌물 공유하고 뇌물 수수가 성립된다 보시겠죠. 자, 넘어가고 자, 68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자, 여러분 알고 있으면 속아요? 속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면 속지 않기 때문에 위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68번에 특정 정당 소속의 지방의 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 의원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갑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면서 서면 합의를 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를 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 공개투표를 처리하는 공모한 다음에 뭐 했어요? 공모했죠. 그 정언을 모르는 임시의장 을을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 공모에 따라서 투표, 단독 출마한 갑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했다. 위기 공지방 된다 될 수 없어요. 공모하면 알면 어떻게 되죠? 알면 위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범죄 또는 징계에서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 경중에 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는 형법 155조란 증거 위조만 증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범죄 징계 성립될 것뿐만 아니라 자, 형 또는 징계 경중이 있는 관계 정상. 이것도 어떻게 돼요? 자기 증거로 보기 때문에 이거 인멸 증거 이거 형의 경중에 있는 것도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없애는 것도 뭐 증거 위조에 해당이 되죠. 증거 위조 말은 증거에 포함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71번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71번 보면 사실을 봅시다.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 작성명령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자, 아무런 허위가 없어요. 허위가 없으면 증거 위조 된다, 안 된다? 아, 증거 위조 될 수는 없다 보셔야겠죠. 자, 이거지. 증거 위조에서 위조란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새롭게 창출해야지만 돼요. 근데 작성명에 아무런 허위가 없어요. 그럼 새롭게 창출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증거 위조를 볼 수는 없다 보셔야 됩니다. 70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넘기시고. 자, 이제 71번. 자, 이제 오늘 여기 마지막 문제죠. 71번 보면은 형법 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 그럼 재판 확정 전이라는 거는 재판 확정 전이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공소가 제기되고 어디에 있어요? 공소 제기되고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재판 확정 전에 해당이 되죠. 그럼 당연히 불기소 결정도 여기 포함돼야 하는데 당연히 포함이 된다 보셔야 됩니다.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71번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로써 이기정 최신 판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기정 최신 판례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적으로 판단이라고는 여기서 정답률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에 아주 굵직굵직한 판례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요 굵직굵직한 판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사이드 판례까지 숙제하고 들어가신다면은 아마 한 10문제 정도는 예측하고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